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제임스 매디슨의 전반전 교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매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주역 중 하나로 손꼽히며 창의적인 플레이와 훌륭한 패스로 팀을 돕고 있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토트넘 공격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팬들에게는 이 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경기 중 저지른 실수를 지적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BC 축구 전문 방송 별표 매치 오브 더 데이 별표에 출연한 축구 해설가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이유로 파페 사르의 투입을 꼽았습니다. 시어러는 전반전에 매디슨이 보여준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후반전에 투입된 사르가 토트넘 중원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디슨과 사르의 플레이를 비교하며 매디슨은 수비에서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공격에서도 타이밍을 놓치는 등 여러 차례 실수를 범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보엔에게 허용된 공간을 커버하지 못한 매디슨의 수비적 약점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경기 중 중계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수비에서 게으르게 움직이며 상대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매디슨의 불성실한 플레이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그가 팀에 기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매디슨의 플레이에 대한 비판은 브라이튼 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매디슨은 팀 전체가 방심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팬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력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매디슨을 교체하고 사르를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구 팬들은 매디슨이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핵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전만 뛰고 교체된 것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매디슨이 없으면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 사르가 그 자리를 훌륭하게 메우면서 이러한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기여하였고 손흥민에게 여러 차례 패스를 연결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디슨이 전반전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않은 장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디슨은 공을 직접 운반하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매디슨의 경기력 저하를 상징한다고 보았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를 교체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디슨은 역습 상황에서 패스를 제때하지 못하며 공격의 흐름을 끊었고 이는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후반전에 투입된 사르는 손흥민에게 적재적소에 패스를 연결하며 토트넘의 역습 속도를 살렸습니다. 후반 59분경 사르는 웨스트햄의 공격을 차단한 후 바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은 이 패스를 받아 빠르게 질주한 후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르와 손흥민의 호흡은 후반전 토트넘의 경기력 향상에 큰 역할을 했고 사르의 패스가 손흥민의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사르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났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잘 연결하는 사르가 토트넘 중원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사르는 수비에서도 활약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격 전개에서 손흥민과의 호흡을 잘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사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주장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디슨을 교체한 이유가 손흥민과의 호흡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교체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르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르의 플레이는 단지 경기에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르가 교체 투입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에게 별도로 지시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르가 손흥민에게 지속적으로 패스를 연결한 것은 감독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르와 손흥민의 호흡은 결국 후반전 토트넘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사르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사르의 패스를 받아 멋진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디슨의 교체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사르의 활약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이 옳았다는 평가가 우세해졌습니다. 손흥민, 32 토트넘. 이 부상에서 복귀한 후 첫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전성기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2일 만에 복귀전에서 손흥민은 더욱 각별한 각오를 다짐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구 선수로서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활약을 돌아보는 듯한 발언을 해 많은 팬들과 축구계의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4년 10월 19일 영국 런던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었으며 손흥민은 후반 15분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주변에서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이번 골로 이러한 의심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번 골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호 골을 기록하며 나임 스털링, 아스널 등과 함께 이 부문 공동 19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뿐만 아니라 후반전에 팀이 기록한 두 골에도 모두 기여하면서 경기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맨 오브 더 매치, MOM로 인정받으며 팬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눈부신 활약상만큼이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가 경기 후 진행한 인터뷰 발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영국 EPL 중계권사인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난 32살이 되었고 모든 경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나는 매 경기, 마치 내 커리어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 은퇴를 준비하는 노장의 결연한 다짐처럼 들려 많은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유로파리그에 나서게 되는데 재미있는 경기가 되기를 원하며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축구 선수로서 최고 무대에서 활약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축구 선수들의 은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는 있지만 손흥민은 32세의 나이에 이미 에이징 커브를 경계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스프린터로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손흥민에게는 나이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